네, 앞서 저희가 오프닝하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휴가 본격적인 복귀가 시작되는 월가가 미국 경제나 뭐 이런 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다.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연수 CIO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나온 날짜를 보니까 7월 22일 날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 저희 조금 나누면서 고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식을 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미국 실적 시즌 통과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빠지진 않고요. 한 S&P 500 기준으로 보니까 한 2% 정도,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정도의 모습인데, 네. 현 시점에서는 뭘 제일 우려하시고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포인트들을 먼저 좀 짚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크게는 이제 물가, 네.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인데, 오늘은 물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지금 미국에서 7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물가가 4월 2.8% 정도에서 7월에는 3.1, 그리고 네. 이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2.3에서 2.7%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른바 미국의 관세 정책발 물가 상승이 이제 실제 수치로 확인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제 물가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아까 말씀하신 2.3%를 찍고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네. 네. 이 추세가 계속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에 이제 관세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면 네.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라고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계를 두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3%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 7월이 2.7%였는데 미국 물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초중반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올 미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금리 파생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로 매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수학 금리를 조금만 쉽게 풀이해 주시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는 이제 앞으로 1년 혹은 2년 이렇게 특정 계약 기간 후에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리를 이제 계약으로 묶어두는 이런 선물 계약, 파생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1년 뒤에 금리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계약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는 물가 상승률 자체를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한 3, 4%대로 보고 있다. 네. 3% 중반대. 지난 25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인플레이션 스왑 금리가 3.4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2.7%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3.44%까지 이렇게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1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이미 시장에서는 3.44%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2년 인플레이션 수학 금리가 3.03, 그리고 이제 3년이 2.86으로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데요.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12개월 대비 그 이후 24개월의 물가 상승률은 자체는 향후 1년 대비 그 이후 2년이 조금 더 떨어질 거다. 2% 중후반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고, 말하자면 파월 의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가 지금 2%대 후반보다는 더 높게 3% 중반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이걸 더 넓혀서 보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하락하면서 다시 3%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물가 압력이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좀 재밌는 그림을
일단 미국 CPI 상승률 지금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데 지난 저점 2025년 4월이 2.3%였고 지금이 2.7%였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 제가 앞서 인플레이션 수학 금리에서 네네. 이게 한 6에서 9개월 정도 시계를 두고 3%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 얘기를 해주시죠. 방금 전에 재밌는 자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그림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새로운 추가 관세의 네. 64% 정도를 수입업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관세는 원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가를 시키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입업자들이 한 64% 정도를 부담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 지난 이 새로운 관세 정책 시행 초기 2분기까지는 수입업자들이 이 부담을 말하자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키지 못했다. 네. 혹은 먼저 쌓아둔 재고로 일단은 소비자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3분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3분기에는 이런 관세 부담의 3분의 2, 지금 67%라는 노란 막대의 숫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에는 가격으로 전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 7월 이후로 넘어가면 그간이 관세 부담을 재고라든지 아니면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으로 전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본격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러한 분석과 전망 자체가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물가 흐름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런 본격적인 가격, 소비자 가격 전가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시장의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소비가 줄면서 네네. 너무 비싸니까 나 부담스러워라고 하면서 지갑을 닫는 거 아니냐 이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물가 상승이 경기 부담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제 생각에는 각 분기별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일단 분기별 이제 미국 로이터 기준으로 각 분기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라는 숫자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 하반기는 지난 2분기 6월에 끝난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을 했는데 네. 올 하반기에는 이게 1%, 1.1%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상승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다시 2%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기대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올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가 다소 2% 이하로 낮은 경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 시계열이 다 1년인데요. 네. 이게 좀 재밌게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부담은 좀 일시적일 거다. 그리고 아까 인플레이션 수학 금리가 앞으로의 1년이 길고 그 이후 이제 2년, 3년 차에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될 거다라는 것이 이 모든 궤가 사실은 시장의 해석 혹은 전망이 일치된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관세 영향이 경제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이제 향후 1년 동안 시장이 소화하는 기간을 거칠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확실성, 특히 네. 이제 물가 상승과 소비자 심리 위축이라는 불확실성은 아마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한 1년 정도는 우리 증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좀 어떤 근심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으니 기억은 해두시라는 말씀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기 1% 정도 수준의 성장률을 컨센서스로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GDP Now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수년 동안 민간 혹은 공공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경제 성장률 전망 중에 사실은 가장 적중률이 높고 근사치에 가까운 숫자를 예측을 잘하는 이런 지표라서 여러분들도 이 GDP Now라는 이 용어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GDP Now는 1%가 아니라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네. 2.2%, 간밤에
2.3에서 2.2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2.2%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장 우려 대비 지금 파란색 막대가 소비 그리고 이제 노란색 막대가 투자인데요. 이 네. 소비와 투자가 생각보다 줄지 굉장히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탄탄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히 이제 투자 부분이 원래 미국의 GDP 성장률의 70% 정도는 소비가 차지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막대기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 투자가 이 소비만큼이나 혹은 뭐 한 3분의 2 이상 정도로 조금 지금 투자의 비중이 높게 보이시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잘 살펴보셔야 할 게 이렇게 미국 GDP 경제 성장률에서 투자 부분 호조가 생각보다 길게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 그리고 대규모 구매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EU나 일본을 포함해서 이 각국이 관세 협상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미국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내수나 다른 부분들이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부분에서 미국 경기의 체력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말씀하셨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네.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거를 관세를 통해서 끌어들인 이런 투자들이 어느 네.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을 네. 다 이제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엔비디아는 그 네네. 사업의 방향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 재미있는 뉴스, 이 로봇 칩 모듈을 발표를 그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젠슨 토르라는 이 로봇칩 모듈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 AI의 주도권에서 앞으로 로보틱스의 주도권으로 사업을 또 전환시키는 이런 큰 그림을 웅대하게 발표를 했다라는 점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떤 분기 혹은 뭐 짧은 분기에서는 실적이 흔들릴 가능성 혹은 마진의 어떤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겠으나 네. 장기적인 사업 방향 자체는 또 굉장히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이러한 의사결정 그리고 실적 발표 직전에 발표했다라는 거는 조금 시사점이 있기는 한데 꽤나 스마트한 이런 그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은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비트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로봇 얘기를 미리 좀 꺼낸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네. 실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경고에 대한 목소리도 지금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네. 특히 이제 이 엔비디아를 이제 중국 밸류 체인에서 이제 대체할 가능성이라던가 어떤 중국 엔비디아 클라우드 관련 산업에서의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세 요인으로 네네. 제기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꽤나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밤을.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 전부 근거로 해서 네.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국내 증시는 7월 말에 국내 증시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사실은 약간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증시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실 때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네.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밸류업 정책적 요인,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세 번째는 한국 경기의 상대적인 이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 경기에 대한 그림을 제가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2023년 3월 저점 이후로 빨간색입니다. 이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회색의 G20 그리고 파란색의 미국보다 훨씬 가파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지금 한국 증시가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명확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연초 이후로 원화가 달러 대비 5% 이상 강해졌습니다. 환율이 내려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다시 재개될 텐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재개되면 신흥국 통화,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 그리고 이제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이동 관점에서는 또 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레벨업, 이제 한국의 밸류업이라는 정책이 다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속도가 느리다라는 실망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체력 펀더멘탈을 포함한 이런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어떤 부양의 이런 의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확인했네요. 쿼터백 자산운용의 심연수 CIO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